어떨까요? 네, 요즘은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우리 지역에서도 여러 전시회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동해 삼척 지역에서 보통의 전시회보다 조금 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작가들이 직접 이야기해주는 전시회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동해와 삼척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전시회 2가지가 열렸습니다. 2002년 삼척과 동해를 휩쓸었던 태풍 루사를 기억하시나요? 그때의 상황을 생생히 기록한 사진전 하나와 대한민국 최초 척주 동해비 비문의 뜻을 알 수 있는 서예작품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척주 동해비는 삼척 시민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의지하고 소중히 여겨왔던 삼척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소재는 다르지만 사람들을 위하고 다가가는 마음만은 같은 특별한 전시회. 사는 곳에 대한 애정을 문화예술로서 나누는 2명의 작가가 전하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만나볼 주인공의 전시회. 새해를 맞아 삼척문화예술회관에서 첫 전시회로 문을 열었는데요. 커팅해 주시는데 사실 그는 동해시 묵호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30년 전 취미로 시작한 것이 서예였고 북향의 매력에 빠져 산 지 30년째. 본업이 따로 있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개인 작품이 수십 점이나 있고 그 필체 또한 대단한데요. 이번 전시회는 그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삼척을 상징하는 척주 동해비, 그 비문에는 이렇게 신비한 전서체가 쓰여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해서체로 바꿨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척주 동해 비문 192자의 음과 훈을 찾고 뜻을 풀이하는 모습은 고독하면서도 참으로 신선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작업의 과정이 진정 힘들고 어려웠을 일일 텐데도 교육자로서 척주 동해 비문을 일반인들도 쉽게 접하고 이해하도록 해야겠다는 배려의 정신을 몸소 실천한 만인의 기감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울비년 새해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삼척에서 자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자긍심을 갖게 하고자 이 전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삼척에 와서 서경 선생님한테 서예를 배우다가요. 척주 동해비를 자주 뵀어요. 그런데 난해한 전서로 쓰여 있기 때문에 제가 서예가지만 읽기도 어렵고 해석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중들이 뜻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미를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예로부터 삼척은 폭풍과 바닷물로 인해 홍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1622년 당시 삼척 부사였던 미수 허목이 척주 동해비를 세우고 난 후 거짓말처럼 물난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이 비문에는 동해를 예찬하는 노래가 독특한 전서체로 쓰여 있는데 재난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퇴조비라고도 부릅니다. 지금도 삼척에서는 해마다 감사함으로 제례를 올리는데요. 바로 척주 동해비를 세운 미수 허목을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림과 글씨, 특히 전서에 뛰어나 동방의 1인자라고 불리는데요. 서인 계열의 송시열과 논쟁을 벌인 남이인의 핵심 인물이죠. 척주 동해비 비문의 탁본도 삼척 시민들의 보물인데요. 웬만한 집에는 하나씩 있다는데 신비하고 영험한 글자가 재난으로부터 집안을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삼척시의 상징이자 집안의 보물 같은 척주 동해비 비문을 소재로 한 전시가 열렸다니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재난을 물리쳐주는 신비한 글자 앞에서 사진도 찍어봅니다. 새해를 맞아 열린 이 첫 번째 전시가 삼척을 환히 밝혀주고 지켜줄 것 같은 든든한 기분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그런 게 좀 아쉬워요.
뚱뚱하다고 다 뚱뚱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에서 2015년 문화예술회관에서 첫 전시가 척추동해 비문을 소재로 한 전시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센터 전체가 또는 삼척시 문화예술이 한창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해서 작품은 이제 북이시대 해서 중에서 묘지명을 근거로 표현했지 않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 결구, 이런 것들을 아주 안정적으로 표현하여 그 피레이를 잘 살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서법 예술의 다양성 측면에서 해서 작품만 이렇게 출품이 됐다는 게 다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만은 이번 전시를 발판으로 좀 더 넓은 작품 세계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비문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는 원허 장윤동. 그의 도전으로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해서체로 재탄생됐습니다. 그가 이 작업에 몰두하게 된 이유가 하나 더 있답니다. 평소 인꼬 부부로 소문났던 원허 장윤동 부부. 지난해 부인이 세상을 떠나가고 그는 작업에 더욱 몰입했는데요. 안사람이 죽고 뜻하지 않게요. 3월, 4월은 제가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하나의 작업을 하자라고 해서 이 척추동해비를 해서전을 기획하게 된 거죠. 5월 달부터. 그의 슬픔을 달래고 삼척을 지켜준 척추동해비 비문의 뜻, 그 일부를 살펴볼까요? 비문의 의미를 널리 알리며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끝이 나고 이번에는 동해시에서 열린 또 다른 전시회를 찾아갑니다. 이곳에서 열린 사진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사진의 주제는 2002년 삼척, 동해, 강릉의 일부 지역을 휩쓸고 간 태풍 루사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한 사람이 전시회의 주인공, 바로 김흥우 작가인데요. 그가 기록한 태풍 루사는 빗방울이 아니었습니다. 태풍 루사의 참담함을 말없이 지켜보는 사람들. 모든 것이 떠내려가고 잠겨버린 사고였지만 벌써 12년이 지난 지금 2002년의 태풍 루사의 사진을 꺼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난히도 큰 사고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해상 사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지 않습니까? 또 몇 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었고 했는데, 그리고 정부에서도 사실은 재난 안전처를 만들 정도로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0년 전에 찍었지만 이 우리 지역을 덮친 큰 사고라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경각심도 주고, 그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전시회를 이번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구나.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다지만 전쟁도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인데는 가진 것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했습니다. 할머니들을 만나면 어디 가세요 하면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난 몰라요. 이럴 정도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치 영화에서 보던 피난 행렬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상황이지만 그날이 생생하다는 김웅우 작가. 아직까지 필름 카메라를 고수하는 그는 당시 수해 현장에서 삽 대신 이렇게 카메라 2대와 렌즈 하나를 들고 섰습니다. 그때 상황도 사실은 제가 사진 찍는 사람으로서 이 기록을 누가 함부로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보니까 현장에 들어가면 카메라를 들고 척척척 하면은 야단도 치고 막 아니 이 사람이 수해 복구에 난리를 치는데 왜 사진기야 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상당히 그때 상황이 긴박했습니다. 그러나 난 사진 찍는 사람으로서 이걸 찍어서 기록을 해서 언젠가는 국민들한테 이것을 알려서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잘 보존해 왔습니다. 여긴 그 사마동 그 시장 통로에서 수해 작업을 하는 분들인데요. 사실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카메라 들고 대보십시오. 사실은 야 왜 같이 찍어 하고 인상도 그러듯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동해시 세원동에서 사마를 가는 도로입니다. 근데 이쪽이 사실은 철길이 없고 이 밑에 도로고 저쪽 도로하고 개울하고 이 하나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분들은 교통편도 아무도 없고 애를 업고 가는 거 보십시오. 애를 업을 정도의 저것도 아니고 껴안고 허겁지겁 가는 겁니다. 뭐가 마치 폭탄이라 날아오듯이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민, 무너진 도로와 교량, 그리고 물에 잠긴 차들. 태풍 루사가 휩쓸고 간 흔적들을 사진으로 고스란히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본 사람들은 잠시 잊고 있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사력을 다해 기록한 사진을 통해 태풍 루사처럼 재난에 대비하는 필요성을 느꼈겠죠. 작가들의 애향심이 만들어낸 전시회, 흔히 볼 수 없어서 더 특별한데요.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뜻깊은 작품 활동을 기대합니다. 애향심이 없다면 이런 전시회를 기획할 수 없었을 텐데요. 전시회를 통해서 동해와 삼척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전시회가 꾸준히 열려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 예고 전해드립니다. 농한기 농촌 주민들을 위한 문화 여가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여선회관, 사북면 신포리 노래교실과 오탄리 우리소리교실을 찾아가 봅니다. 강릉 율곡중학교에서는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율곡제와 졸업식이 함께 열린 즐거운 졸업식 현장 찾아가 봤습니다. 움츠리기 쉬운 겨울, 신나고 재밌고 즐거운 실내 운동을 소개합니다. TRX 전신저한 운동과 크로스핏, 스피닝까지 즐기면서 운동할 수 있는 신개념 운동 현장 함께합니다. 삼척의 마라톤 동호회 사람들이 대관령 알몬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마라톤으로 건강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 소개합니다. 대관령 눈꽃축제, 홍천강 꽁꽁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 등 강원도는 지금 겨울축제가 한창입니다. 강원도의 겨울을 즐기기에 그만인데요. 그런데 축제를 보다 신나게 즐기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겨울축제의 경우 눈초운 프로그램이 많아서 충돌과 부상의 위험이 많은데요. 이럴 땐 작은 실천만으로도 안전한 겨울축제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동이 편한 낮은 굽의 신발을 신는 게 좋다고 하고요. 움직임이 둔해질 정도의 두꺼운 옷은 부상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1시간에 10분 정도는 따뜻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몸의 피로를 덜어 부상을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겨울축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처없이 가는 곳 정해지지 않은 곳 거기서 우리 서로를 재워주고 서로를 깨워주고 서로를 채워주고 Excuse me 잠시만 아직까진 우린 남하지만 조만간 중독성을 자랑하는 장난